그렇게 줄이시고 질문해 주신 글들 제가 보고 먼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따풀 풀어볼까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까지 하면 몇 학년 거 풀면 될까요? 2학년이에요.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는 건 연산을 하는 건데 원리셈 과정으로 보면 곱하기 나누기는 원리셈도 2학년 끝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가 아니라 교과 전반적인 진도를 아이가 어느 정도 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2학년 거 추천해 드립니다. 2학년 따풀도 딱 2학년이 연산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연산만 되어 있지 않고요. 2학년 교과 심화서부터 어떤 좀 변곡점이 있는 시기예요.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따풀 2학년 거 추천해 드립니다. 2학년이라면 연산만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2학년은 괜찮아요. 네, 근데 3학년부터는 왜 3학년을 추천 안 해드리냐면 3학년부터는 교과 개념을 해야 돼요. 교과 얘기가 없이 따풀을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4학년인데 2학년 따풀을 풀리는 게 맞을까요? 2학기 따풀을 풀리는 게 맞을까요? 잘 안 되는 것만 1학기 따풀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지금 시기는 2학기 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 1학기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가 1학기에 했던 거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었어 라고 하시면 복습하는 데 활용하시면서 말하자면 2학기 개념이나 2학기 거 시작하고 있는 동안 1학기 거 복습하자 라고 활용하시면서 뒤로 이제 2학기 거 연결해 가셔도 되고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1학기 거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했지라고 하신다면 굳이 1학기 거 복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부러 복습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시기는 이거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2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또. 그래서 아이가 1학기 거를 어떻게 했는지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효율을 시작하면 1학기 거 따풀 2권 하는 것보다는 오답 노트를 하고, 그러니까 틀린 거 위주로 복습을 한번 하고 2학기 거로 이어가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풀 2-1권 19회 AB 나이 구하기를 어려워해요. QR 영상 보여주고 설명해 줬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갔는데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는 19 AB 나이 구하기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설명을 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딱 맥을 짚어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그 내용 여기 적어 놨다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요. 네이버 카페 어디에 올려두냐 하면 QR을 찍으면 딱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제가 QR코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손정현 수학연구소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고 QR코드로 딱 찍어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공간에 나이 구하기의 보충 설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나 좀 여유 있게 보면 내일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 보완할 수 있게 보완 설명 해 놓겠습니다. (1학년) 여자아이 2학년 원리셈 풀리고 있어요. 몇십 빼기 몇십 세로셈은 잘 풀리는데 가로셈을 많이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걸까요?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고요. 그렇죠. 자릿수에 대한 개념.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세로셈하고 가로셈은 사실 원리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가로셈에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두 자리 연산하는 2학년에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데를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계산이 있을 때 16을 빼는데 16을 다 못 빼니까 얘를 20을 갈라내서 20에서 16을 빼고 그리고 빼놨던 걸 분리해놨던 걸 더한다. 요런 계산이나 아니면 여기 12를 빼서 아니면 10을 빼서 하나씩 하는 거죠. 요렇게 구분해서 10을 먼저 빼서 22를 만들고 6을 빼서 16을 만든다. 요런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나오니까 이제 아이가 좀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하나씩으로 보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지에 대한 이런 걸 보고 아이가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 4학년 따풀 4학년 거 어렵다고 한 장 풀다가 포기했어요. 교과 기본서만 풀어봤던 아이인데 수준을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교과 기본서만이라고 하는 그 기본서가 어느 정도까지의 기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등생 해법이나 디딤돌로 치면 디딤돌 응용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센 수학도 완전 제일 어려운 C단계 말고 B단계까지 수준에는 공부를 하시는 거로 추천해 드립니다. 따풀 3-1 두 권 다 풀고 두 권을 벌써 다 풀었어요.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1 두 권 다 풀고 방학이라서 그랬나 열심히 했네요. 3-1 두 권 다 풀고 3-1 최상위 풀고 있는데 앞부분은 다 맞는데 뒷부분 오답률이 반반이에요. 따풀 오답을 해야 할까요? 최상위 S나 유형서로 내려갈까요? 요거는 제가 케이스를 좀 보고 문제를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케이스를 말하자면 레벨업 테스트나 하이 레벨에서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를 보고 최상위 오답 진행을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따풀 오답보다 따풀은 잘 했어. 그런데 막상 최상위에서 하이 레벨 이런 부분을 풀어보니까 오답률이 반반이야. 그러면 최상위 하이 레벨의 오답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절반 정도에 대한 이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못 푸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 레벨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3학년, 4학년 정도에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따풀에도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이게 따풀에 있었던 공부했던 내용인지 요런 건 따풀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복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최상위 S를 다시 하거나 유형서로 내려가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풀은 탑사고력보다 어려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탑사고력 수학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과정 따풀 푼 아이들 중에 뭐 팩토도 하고 탑사고력도 하고 사고력도 많이 해왔는데 따풀은 또 다른 논리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영역은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결이 다른 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사실은 탑사고력 수학이 더 어렵습니다. 5학년 따풀이 11월에 나오면 5학년 1학기 심화까지 하고 5학년 2학기 심화를 하고 있는 아이는 6학년 1학기 따풀을 하는 게 나을까요? 5학년 2학기 따풀을 하는 게 나을까요? 11월에 나오면 6학년 1학기 디딤돌 응용하고 있어요. 6학년 1학기가 낫지 않을까요? 지금 진도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내려가시는 것보다.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의 내용이 하나씩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과를 해오던 부분이 있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복습을 해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또 다른 얘기지만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진도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개념서 기본 플러스 응용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는 없을까요? 선생님 교재는 아직 없는 것, 네, 아직은 없어요. 디딤돌은 연산, 기본 플러스 응용, 최상위, 최상 S 다 해봤는데 스타일 문제인지 아이가 혼자 하기 너무 싫어해서요. 2학년입니다. 참고로 원리셈과 따풀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디딤돌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 교과에서 우등생 해법 어떨까요? 우등생 해법. 일단 생각나는 책이 우등생 해법이 있고요. 네. 다른 교과 문제집들을 제가 너무 두껍고 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은 생각나는 책이 우등생 해법 한번. 그리고 이 부분은 교과 문제집들이 문제는 다 공유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문제를 만들 때 수학 문제는 저작권이 없어요. 어떻게 구성해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게 이제 교육적인 어떤 서적으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비슷하다고, 대체로 결은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책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서점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서점을 가셔서 우등생 해법, 센 수학, 뭐 왕수학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화 큐브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 유명한 책들 몇 개를 꼽으시고 아이가 골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건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건 있으니까. 지금 4학년 Y지만 WMO 반이고요. 집에서 최상위 문제집 문해길 풀고 있는 아이예요. 이제 그만두고 교과학원으로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애가 더 Y지만을 다니려고 하는데 사고력을 더 유지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옮겨도 되는 시기죠. 예, 많이 옮기는 시기고. 사고력 학원이 재밌죠. 사고력 학원은 교과 학원보다 재미로 보면 조금 더 재미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하고요. 두 개 다 다니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더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입으로 표현하는 왜 사고력 학원이 더 재미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교과 학원은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문제만 풀리게 하는데 사고력 학원은 발표할 기회를 주고 생각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즐겁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4학년 이상이 되면 그래도 많이 푸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교과학원을 옮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옮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교과를 어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과를 충분히 중심을 잡아서 하고 있고 느리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사고력 수학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문제 질이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옮기는 게 합리적인 시기이긴 합니다. 마지막 3개만 더 할까요? 아이는 5학년입니다. 아이가 잘 풀리면 교재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엄마랑 같이 보고 풀고 있는데 잘 안 풀리면
계속 이렇게 해도 될지 학원을 보내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이에요. 아직 수학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네, 5학년이면 고민이 좀 되실 시기죠. 그래서 잘 안 풀리면 교재 동영상은 그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거니까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학원에 다니면 장점이 있죠.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학원을 보내거나 저희 아이들을 보내거나 제가 학원을 운영하거나 할 때의 기준은 뭐가 있냐면 학원을 돈을 주고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집에서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 공부를 좀 충분히 시켜주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아이가 공부를 좀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공부 습관도 잡아주고 이런 학원이 이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원을 다니는 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하거나 엄마랑 하는 것보다는 가서 또래들이랑 같이 하는 걸 더 즐거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도 동영상에 있는 내용도 좋겠지만 아이가 어려워할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것도 보통이겠죠. 그래서 학원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고민되시면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집에서 최상위나 뭐 이런 심화까지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년까지 뭐 예를 들면 초등 끝까지라든가 중학교 뭐 1학년까지라든가 스스로 하는 게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걸 잘하는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하신다면 충분히 아이가 어떤 심화 단계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선행도 챙기고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잘 어렵다 안 된다 하시면 학원 보내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거예요. 7살입니다. 도형색이나 측정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줘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다 좀 감이 안 잡혀서 좀 애매한데 도형색이다라고 하면 그냥 세야 돼요. 네.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세야 합니다. 그런데 측정 문제라고 하시면 이게 워낙 폭넓어서 측정 문제들도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교과의 측정 단원은 측정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화를 측정과는 관련 없는 생각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측정은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폭넓어서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도형색이라고 하면 보통은 꼼꼼하게 세야 됩니다. 그런데 요 꼼꼼함을 요구하는 학습은 딱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면 보통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자료를 다루고 정리하고 꼼꼼하게 보는 것은 수학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문제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게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네. 문제를 대충 읽고 풀어서 자꾸 틀리는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네, 대충 읽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중요한 조건에 동그라미 하거나 선을 긋거나 다 선을 긋거나 다 동그라미 해도 안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어떤 조건에 표시를 하고 다 읽고 나서 그 문제를 한번 내가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막 쓰면서 풀기보다 문제 해결 전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이 판단할 시간을 줄이는 게 바로 수학 공부의 핵심이에요. 빨리 판단되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봤고 문제를 빨리 파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 수립도 빠르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읽고 푼다라는 건
읽는 것도 읽는 건데 그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생각도 매우 빠르고 바로 연필을 드는 아이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필 드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풀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뭐 이런 과정인 거죠. 예. 연필을 들고 조건에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첫 푸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습관들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첫 푸는 시간이 점점 당겨지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여러 가지 통로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태풍은 소멸돼서 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 때문에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 전에 맞아요. 두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경우에 요 내용이 지금 현재 유튜브에 고화질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딱 질문해 주시네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다시 보기는 저희가 좀 보기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별도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화질로 촬영해서 이제 인스타 다시 보기보다는 유튜브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고화질로 그 다음에 좀 보기 편한 환경이니까 유튜브로 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안내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지카 아카데미가 드디어 이제 개강을 합니다. 일단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해서 개강을 하고요. 로지카 아카데미는 뭐냐 하면 제가 위례에 만든 저희 이제 학원의 자체 사고력 프로그램이에요. 네. 로지카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따풀이 심화 유형서라면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심화 유형서라면 로지카는 심화의 탐구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나씩 파헤쳐 가면서 공부하는 책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단상으로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소를 다니는 아이들이 로지카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황소는 많이 풀리는 학원이잖아요. 로지카는 문제수는 많지 않아요. 근데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황소를 다니는 아이가 그런 개념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로지카를 공부하면서 보완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지카는 사고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목표는 예전에 뭐 영재교육원 뭐 이런 걸 위한 사고력 이런 공부가 아니고요. 교과 심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 방법,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배워보자 하는 책이 로지카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저희 선생님이 아이들 학습 관리를 직접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내되어 있는 그 인스타 프로필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강은 다른 온라인 학습처럼 구매하시면 바로 볼 수 있고 이렇게가 아니라 저희 이제 선생님이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이걸 하는 게 맞을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임 빌라스 안 휘게문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내해드린 지금 당장은 3학년 과정, 4학년 과정이 있고요. 로지카는. 그리고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에 2학년 과정이 오픈될 거고요. 2학년 과정은 그 대신 3권이에요. 2학년 2학기 정도에 시작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5학년 과정, 내년 봄에 6학년 과정 오픈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